표창장이 밖에 나가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니 내 딸에게 이 위조된 표창장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무죄 이야기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 항소심의 모든 공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심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또다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에게는 22억이 넘는 국민의 돈, 이 건강보험공단의 돈을 편취한 이 최은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징역 3년 그대로를 선고를 하자 항소 포기했어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이 줄어들겠죠. 국민들의 돈 22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람과 표창장 위조, 그것도 증거도 거의 없는 이 표창장 위조, 어떤 게 더 중한 범죄일까요? 자, 검찰은 표창장 위조라는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정경심 교수의 죄목 중에 이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대학의 입시 관련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건데요.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표창장은 합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보지도 않았다.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 관련했던 사람의 증언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끼워 넣었어요. 징역 7년을 구형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 속에 개혁을 하려던 사람들의 말로는 다 좋지가 않았어요. 기득권 세력들에게 결국은 모함을 당하고 그 말로가 처참했었죠. 자, 여러분들 예전에 드라마 여인천하 기억나십니까? 메이야? 기억나십니까? 여인천하. 조광조 이야기죠. 강수연도 나왔었고 여인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광조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개혁을 꿈꿨던 조광조. 그의 말로는 결국은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조국과 그 가족들의 인생은 이렇게 처참히 짓밟히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죄목. 검찰이 씌우고 싶은 죄목은 딱 이거예요.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너무 깨끗해서 털 게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에게 칼끝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게 표창장 위조. 동양대학교에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데 뭔가 방법을 쓰고 싶었다면 냉정하게 듣도 보도 못한 동양대학교의 표창장을 위조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빠는 서울대 교수고 엄마도 교수예요. 그깟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서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데 활용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검찰들은 만들어낼 시나리오가 그거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컴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잘 못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래 한글 포맷이 많은데 정경심 교수는 MS 워드밖에는 사용할 줄 몰라서 조교들이 매우 불편했었다라는 증언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정경심 교수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컴맹이 굳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표창장이 밖에 나가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니 내 딸에게 이 위조된 표창장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이걸 징역 7년 구형을 합니다.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맨 먼저 조국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조국이었습니다. 조국만 잡았으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털어도 나오는 게 너무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가족들이다. 동생, 마누라, 아이들, 부모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하나 남았네요. 맨 처음 시작된 건 사모펀드였어요. 권력형 비리가 숨어있다. 사모펀드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윤석열. 하지만 사모펀드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대통령이 되겠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집권을 하면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꼭 보복을 해야 합니다. 보복을 할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을 괴롭힌 그 이상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괴롭힐 겁니다. 모든 걸 탈탈 털어서 응징할 겁니다. 조선시대 조광조의 모습, 조국 전 장관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최후 진술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관련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딸이 맞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바로 제 딸을 확신했습니다. 당시에 유행한 샤기컷 헤어스타일, 착용한 안경테, 왼손잡이 필기법 등 분명한 제 딸입니다. 어찌 엄마가 딸 얼굴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딸의 얼굴 일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딸은 심지어 내가 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제 직책을 이용해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부탁으로 지인을 통해 체험활동 기회를 마련해 준 적은 있지만 내용도 잘 모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강좌를 개설하려는데 보조 인력이 없어서 애태우던 상황에 마침 귀국한 딸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딸은 영문 기사를 스크랩해주는 등 수업 업무를 보조했고 학생들의 과제를 첨삭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딸이 도와준 것을 알게 된 동료 교수의 건의에 따라 표창장이 발급된 것입니다.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기게 되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골백번 후회합니다. 사모펀드 의혹은 단기 차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고 동생은 그렇게 매수한 실물 주권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매수한 걸 한 번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후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 언론에 의해 범죄자로 순식간에 낙인 찍혔습니다. 이유를 헤아려 볼 시간도 없이 언론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취재, 압수수색, 전 가족이 소환되는 강도 높은 수사, 구속, 석방, 재구속으로 연결되는 두렵고 충격적인 상황이 숨 쉴 틈조차 없이 계속됐습니다. 당황한 가운데 방어의 안간힘을 썼지만 방어를 위한 저의 행동도 범죄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방어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검찰은 PC 압수를 통해 가족 간 사소한 대화 등 수많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제 손에는 항변 위한 자료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놨고 제 답변은 꼬투리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일부 언론은 강남 건물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을 지배하는 여회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배우자를 끌어들여 권력비리 국정농단보다 사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중이 15kg 빠지고 수사 과정에서 서너 번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속돼서 적대적인 여론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핵심 증인들은 회피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 1심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성탄절을 앞둔 날 법정 구속돼 구치소 독방에 다시 갇혔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엄청난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절망의 늪이 어둡고 길었지만 어미로서의 책임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2심 재판의 희망을 끌어모아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꺾인 의지를 가까스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낯선 제 자신을 발견하는 중에도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해 아이 낳아 이루고 교육, 취업, 경제생활하는 등 세속의 일에 치여 대학생활의 순수함을 잃었고 아니란 생각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안정, 노후를 꿈꾸며 불로소득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길만큼 후회도 있지만 원칙이 있었고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고 사치품을 구매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사 도우미 도움받지 않고 동분서주했습니다. 내세울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련이 끝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라는 문구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윤석열의 장모 최은수는 국민의 돈, 건강보험공단의 돈 22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편취했고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3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이 워낙에 적어서인지 법원은 그냥 3년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형량은 감경될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 이제 그 검찰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증이 더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개혁하려고 한 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에게 대든 죄, 이게 다죠. 조선시대에 이 썩어빠진 조정을 개혁하려고 했었던 조광조처럼 그 말로가 비참해지면 안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힘센 자에게 대들었다가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는 이 역사를 깨 부숴야 합니다.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